보면은 어제 쌤이 올려준 거 보면은 가스공사부터 시작해서 뭐냐 회사들이 뭐 동서발전, KPS, 뭐 지역난방공사 막 이렇게 회사들이 전기자기약 시험 문제를 좀 내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최소한의 것들은 우리가 좀 맞출 줄은 있어야겠지. 네. 그리고 근데 자기약이 사실은 조금 대학생들도 좀 어려워하는 과목이야. 쌤도 이거를 좀 어려워했었고 공부할 때. 그래서 거의 한 5번 이상 봐야지 이제 조금 좀 흐름을 알겠더라고. 그래서 한 번 봐서는 절대 이해하기가 쉽지 않고 한 적어도 3번 이상 봐야지 뭐가 있었구나 정도를 이해할 건데 우선 쌤 이거 처음부터 다 나가면은 분명히 포기하게 될 거니까 쌤은 그냥 이 중에서 필수적으로 좀 알아야 될 내용들, 제일 기본적인 것들 위주로 수업을 하고 일단 그 했던 것들을 너희들이 복습을 해가지고 뼈대를 잡고 그 다음에 그걸 마스터한 다음에 조금 더 이제 어려운 문제들은 본인들이 조금씩 해 나가야 돼. 쌤이 수업 나가는 그 시험에 수업 안 나는 것 중에 시험에 나올 수도 있어. 근데 거기까지 다 하면은 너무 끝도 없고 어려워하니까 쌤은 시험에서도 적어도 이 정도는 다 맞추지 못하더라도 최소한의 것들은 맞출 정도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들을 복습한 다음에 뼈대를 잡은 다음에 살은 너희들이 이제 좀 더 붙이는 방향으로 가고 그 다음에 이런 거 할 때 이 기사책을 보면 앞에 이렇게 다 플래너가 있잖아. 그치? 네. 이런 네. 지난번 회로 이론 할 때도 그렇지만 여기다가 공부한 날에다가 그날 공부를 했으면은 표시를 해두세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제 날짜를 적어 놓고 여기 원래 공부한 날 1회 복습, 2회 복습, 3회 복습 이렇게 해가지고 며칠 날 복습 1번 봤다, 또 며칠 날 2번 봤다, 며칠 날 3번 봤다 이런 식으로 표시해 주면 더 좋긴 한데 그거는 자기들이 이제 필요하면은 만들도록 하고 이런 데다가 이제 오늘 공부를 했으면은 7월 뭐 21일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주면은 좋다. 그리고 이런 목차들 큰 목차는 너희들이 좀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자기약 같으면은 벡터 해석, 진공 중의 정전계, 진공 중의 도체계, 유전체 막 이렇게 해가지고 대략적으로 12개의 파트가 있구나 하는 거를 너희들이 기억을 해둬야 되고 내가 어떤 부분을 학습했고 어떤 부분을 안 했는지 그 다음에 어떤 부분은 좀 많이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이 보면서 기억을 해야 돼. 그래서 윤호는 음소거 해놔야겠다. 그래가지고 일단 잠시 음소거. 윤호는 얘기할 거면 음소거 풀고 얘기하면 된다. 지금 잠깐 소리가 좀 들려가지고 음소거 시켰어. 네네네. 그래서 이 목차들은 너희들이 기사에 나오는 이런 회로 이론부터 이런 목차들은 심심하게 한 번씩 읽어보면서 내가 어떤 파트들은 이해를 좀 했다. 예를 들어 오늘 여기 수업을 나갔다. 얘는 좀 내가 이해를 했다. 근데 또 수업 안 나간 부분들은 이런 파트는 수업 안 해서 잘 모르겠다. 뭐 그런 식으로 자기들이 이 최소한 기사에 나오는 과목들 또 학교 수업에서 나오는 과목들 해서 시험에 나오는 과목들은 목차를 계속 보면서 내가 어떤 부분을 알고 모르는지를 꼭 확인해 보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오늘은 30페이지에는 진공 중의 정전계부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장도 중요하긴 한데 1장은 벡터 해석이거든. 근데 벡터 해석은 그래도 조금 수학적인 면이 있어서 이거 첫 장으로 벡터 해석 나가면은 아마 조금 힘들어 할 거야. 그래가지고 일단 그래도 조금 익숙한 부분부터 좀 나가고 조금 적응되면은 이제 난이도 있는 부분도 살짝 나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진공 중의 정전계, 진공 중의 정전계에서 정전계의 기초 개념,
이 정전계란 뭐냐? 정전계. 정전계란 정지하고 있는 전하위에서 발생하는 전기력이 작용하는 공간. 필기하세요. 여기 옆에 설명이 좀 어렵게 돼 있는데 정전계가 뭐냐? 정지하고 있는 전하에 의해서 발생하는 전기력이 작용하는 공간. 이렇게 표기해 두세요. 왜냐면 여기 설명이 너무 어려워. 그래서 정은 정적이다, 동적이다 할 때 그 정이야. 멈춰 있는 거지. 정전계. 그래서 정은 멈춰 있는 거고, 전은 이제 전하, 이런 전기를 말하는 거고, 계는 공간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정전계는 정지하고 있는 전하위에서 발생하는 전기력이 작용하는 공간이다. 자, 옆에는 전기 에너지가 최소로 되는 상태로 가장 안정된 상태이다.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근데 특징이지. 개념이라기보다는 좀 특징이라고 봐야 되고, 어느 전기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공간에서 정지하고 있거나 에너지 변화가 없는 물체에 대한 전기적 에너지와 전기 에너지 등을 해석하는 것이다. 뭐 말이 좀 어렵죠. 그래서 그냥 쌤이 적어준 개념 정도만 이해해도 되고, 그다음에 기본 용어 정리. 외부 에너지에 의하여 대전된 전기를 전하라고 한다. 대전. 이거 전기회로 때 배웠는데 대전이 뭐였습니까? 대전이 뭐였냐? 아주 간단한 거지만 다 까먹었을 것 같은데. 기억하는 사람 대전. 전기적 성질을 띠는 겁니다. 그렇죠. 어떤 물체에 전기가 띠는 현상이죠. 어떤 물체에 전기가 띠는 현상. 대전. 그다음에 전하는 기호로는 Q라고 쓰고 단위는 쿨롱을 사용한다. 라는 거. 그다음에 공기의 유전율 기억합니까? 네. 유전율은 기호로 그 유호처럼 입실로. 말고요. 이거죠. 예. 우는 이거 뭐라고 읽었어? 입실론. 그쵸. 예. 입실론이죠. 입실론. 자, 입실론은 즉 유전율은 진공 중의 유전율과 비유전율로 된다라는 거 기억합니까? 이것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지. 이 유전율이란 것은 유전율은 진공 중의 유전율 곱하기 비유전율 이라는 거 기억해요? 다 까먹었지? 네. 제일 기본적인 거야. 유전율은 진공 중의 유전율 곱하기 비유전율. 그래서 물질마다 이 유전율이라는 게 다 다른데 그 유전율은 진공 중의 유전율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그것보다 몇 배 크냐. 즉 입실론 S가 비유전율이거든. 그래서 비유전율이란 건 뭐냐. 입실론 S는 물체의 유전율 나누기 진공 중의 유전율이죠. 즉 진공 중의 유전율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어떤 물질의 유전율이 몇 배가 되느냐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공 중의 유전율은 몇이었어? 혹시 기억하나? 입실론 제로? 밑에 건 나오죠? 네. 여기 8.85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 이런 거는 간단한 거라 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전율의 개념을 보면은 전기장을 유전체에 가하여 전기 분극 현상이 발생하여 유전체 내에서 전기장이 작아지는데 부기에 비해 작아진 비율을 말한다. 말이 좀 어렵지? 유전율 이거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 나온 설명도 맞고 또는 그냥 전기를 얼마나 잘 가지고 있느냐
저장할 수 있느냐 뭐 이런 개념으로 생각을 해도 됩니다. 유전율은. 그래서 이 전기 분극이란 뭐냐? 전기 분극. 전기 분극. 분극이 무슨 뜻입니까? 분극. 극이 나뉘는 건가요? 그렇죠. 분극, 극이 나뉘는 거죠. 그래서 전기 분극이 뭐냐면 예를 들어 카패시터 같은 경우 이렇게 전압이 있고 이 안에 카패시터가 있어. 여기 카패시터가 있어요. 카패시터 사이에는 이 안에 두 개의 극 사이에 유전체라는 게 들어있거든. 이 안에는 유전체라는 게 들어있는데 이런 유전체에는 이런 물질들이 항상 이렇게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환상을 이루고 있어. 이걸 전기 쌍극자라고 해. 전기 쌍극자. 기억 좀 나려나? 전기 쌍극자? 근데 이 안에 전기 쌍극자들이 들어있는데 이쪽에 플러스가 있고 이쪽에 마이너스가 있잖아? 네. 그러면은 플러스는 뭘 좋아해? 마이너스요. 그치? 그리고 마이너스는 플러스 좋아합니다. 플러스 좋아하죠? 그래서 이런 유전체들이 이런 전기 쌍극자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전기 쌍극자들이 이쪽에 플러스니까 이쪽에는 마이너스가 이렇게 오고 이쪽은 플러스가 오겠죠? 그 다음에 이쪽에는 마이너스니까 플러스가 이렇게 오겠죠? 이렇게 그럼 이 가운데에 있는 것들은 다 사라지고 끝에만 보면은 여기는 마이너스, 여기는 플러스가 되지. 네. 그래서 여기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쪽이 플러스, 이쪽 마이너스 되죠. 이렇게 극이 나뉘는 것을 전기 분극이라고 합니다. 전기 분극. 그냥 큰 개념만 알아도 그냥 크게 저런 거구나 정도. 너무 자세하게 하면은 머리 아프니까 그냥 극이 나뉘는 거구나. 뭐 그 정도 개념을 갖고 가면 됩니다. 그래서 공기의 유전율은 기호로는 입실론 제로라 쓰고 단위는 뭡니까 이거? 페럿이요. 그렇죠. 페럿 퍼 미터죠. 페럿 퍼 미터를 사용한다. 공기의 유전율 값은 8.85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이다 라는 거. 그 다음에 정전계를 해석할 때 전기적 에너지를 지닌 두 물체 사이에는 어떤 힘이 작용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이러한 전기적인 힘을 정전력이라고 한다. 보통 기호는 F를 사용하고 단위는 뉴턴을 사용한다. 다음 중 정전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아까 위의 설명처럼 전기 에너지가 최소로 되는 전화분포의 전개이다 정도. 뭐 이런 건 그냥 암기하는 내용이죠. 암기. 그 다음에 이제 쿨롱의 법칙. 우리 많이 했었지. 쿨롱의 법칙은 전기회로 시간 때도 쿨롱의 법칙은 많이 했고 전기 기능사 했을 때도 다 봤을 거야. 네. 그래서 쿨롱의 법칙. 어느 임의의 공간에 두 물체를 적당한 간격을 떨어뜨려 놓고 두 물체의 전하 Q 쿨롱을 가하면 두 물체 간에는 어떤 힘이 작용하는지를 전기학자 쿨롱이 발견하였다. 그래서 쿨롱의 힘은 같은 전기끼리는 반발력이, 다른 전기끼리는 흡인력이 발생한다는 사실이 있다. 반발력은 서로 밀어내는 거고 흡인력은 서로 당기는 거죠. 그래서 쿨롱의 힘은 공식이 두 개 이렇게 한쪽에 플러스 전하가 있고 한쪽에 마이너스 전하가 있을 때 얘가 Q1이고 얘가 Q2야. 그럼 두 개 사이에 작용하는 힘은 4파이 입실론 제로 R제곱분의 Q1, Q2였죠. 네. 그래서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이 9 곱하기 10의 9승이었다는 거. 그런 거는 기억나죠? 네. 네. 이거 1학년 때 했다고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 1학년 때 했던 것도 계속 복습을 해야 돼. 2번, 3번 이상 복습을 해야 기억을 하니까 배운 것들 특히 1학년 때 배운 뭐 전기회로 그 다음에 디지털 논리회로 뭐 전기회로 같은 건 어차피 회로 이론 할 때 어느 정도 복습이 되는데 디지털 같은 경우는 따로 복습을 해줘야 돼. 왜냐면 3학년 때 또 공채 치면 디지털도 나오거든.
그러니까 그런 과목들은 꾸준히 복습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기출 예제를 보면은 10나노쿨롱의 점전하로부터 점전하가 있어. 이렇게 10나노쿨롱이네. 100mm 떨어진 거리에 100mm 떨어진 거리에 100 피코페럿 피코쿨롱의 점전하가 놓인 경우 이 두 전하에 작용하는 반발력의 크기는 얼마이냐. 일단 반발력이라니까 둘 다 플러스나 마이너스겠죠. 앞에 마이너스 말이 없으니까 플러스겠지. 그때 공식이, 근데 여기서는 문제에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죠. 어떤 공간인지를 말을 안 해줬어. 사실 원래는 여기다가 진공 중에 이런 말이 있어야 되거든. 진공 중에. 그래야지 그냥 진공 중이구나 라는 거 아는데 그냥 아무 말이 없으니까 그냥 가장 일반적인 진공 중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9 곱하기 10의 우승 곱하기 R제곱분의 Q1 Q2를 하면 되고, 그래서 10 나노쿨롱. 나노쿨롱은 몇 승이야 10에? 나노쿨롱 10에 몇 승이죠? 마이너스 6승. 마이너스 마이너스 6승이요. 6승? 9승입니다. 9승입니다. 그쵸. 미리, 마이크로, 나노, 피코 이렇게 하죠. 나노, 피코. 그래서 보통 마이크로까지 많이 쓰니까 헷갈리지 않는데 9승이랑 12승은 헷갈릴 수 있어. 근데 나노, 쌤 같은 경우는 그냥 나노 쿨롱은 나노 하니까 그냥 9 이렇게 해서 9은 9잖아. 자, 9승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피코는 그냥 그 다음이니까 피코는 12승. 마이너스 12승. 얘는 마이너스 9승이고. 그래서 나노쿨롱은 마이너스 9승, 피코페럿은 마이너스 12승이라는 거 잘 기억해 두시고요. 그리고 이런 문제 풀 때 전기에선 기본 단위가 뭐야? 거리는? 미터요. 미터. 미터. 그래서 100mm니까 미터로 바꿔줘야 돼요. 바꿔서 풀어야 된다. 그래서 풀면은 뭐 해설처럼 나오겠죠. 그런 거는 이제 하면 되니까. 쿨롱의 법칙까지는 사실 여기 다 해봤던 거라 여러분들이 뭐 크게 어려워할 건 없고, 그 다음에 전개의 세기, 전장의 세기, 전개세기 정의. 이거 다 아는데 그냥 또 한 번 하는 건가? 알아도 그냥 복습 때 한 번 들으세요. 임의 공간의 전하 Q쿨롱에서 거리 Rm 떨어진 곳에 단위 정전하. 이 단위란 말이 들어가면 항상 뭐라고? 어제 강의 들었으면 알 거 아니에요. 단위. 단위란 거는 크기가 1이라는 거야. 크기가. 단위 미터 하면 1미터. 단위 면적 하면 1미터 제곱. 단위 최적하면은 1미터 세제곱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단위라는 거는 그냥 기본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위 정전하라고 하는 것도 그냥 기본이 되는 1쿨롱을 말하는 거예요. 단위 정전하를 놓았을 때 작용하는 힘을 그 점의 전개의 세기라 한다. 즉 임의 공간에 어떤 공간에 Q쿨롱의 전하가 있어. Q쿨롱의 전하가 있고 이거부터 거리가 R m 떨어진 어떤 곳에 1쿨롱의 전하를 놨을 때 이 1쿨롱의 전하가 받는 힘을 전개의 세기라고 하는 거야. 보통은 이 Q1과 Q2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쿨롱의 법칙이라고 했잖아. 근데 이 Q쿨롱에 의해서 일단 전하가 있으면은 이 전하는 전기력을 발생하죠. 근데 이 1쿨롱의 전하가 받는 힘, 1쿨롱의 전하가 받는 힘을 전개라고 말하는 겁니다. 전개의 세기라고. 그 다음에 전개의 세기는 기호로 E라 하고 단위는 뉴턴 퍼 쿨롱 또는 볼트 퍼 미터를 사용한다. 특히 이 볼트 퍼 미터 잘 기억하세요. 볼트 퍼 미터. 볼트 퍼 미터를 좀 기억하세요.
왜냐면 문제에서 전개 딱 이렇게 말을 안 하고 조금 애매하게 말을 할 때가 있어. 뒤에 문제를 보면 알 텐데 그럴 때 이런 단위를 기억하고 있으면은 아 얘가 전개구나 라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개의 세기를 구하는 공식도 쿨롱의 힘을 구하는 식과 똑같이 사용된다. 그래서 E는 4파이 입실론 R제곱분의 원래 두 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 4파이 입실론 R제곱분의 Q1, Q2였죠. 그때 근데 이 Q2가 1쿨롱일 때 그때를 전개의 세기라고 하기 때문에 전개의 세기 E는 4파이 입실론 R제곱분의 Q1이 되는 겁니다. 즉 Q2가 1인 경우가 전개의 세기가 되는 거야. 그럼 이 두 개 사이의 관계는 Q2가 여기 2에다가 Q2만 곱해주면 뭐야? F가 되는 거지? 넵. 그래서 F는 Q2 곱하기 2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Q2라고 안 하고 문제에서는 Q2라고 이렇게 내지. F는 Q2. 그래서 이런 관계도 기억을 해두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9 곱하기 10의 구성 R제곱분의 Q다. R제곱분의 Q다. 그 다음에 만약에 진공중이라고 한다면은 이 유전율을 진공중의 유전율인 입실론 제로로 바꿔주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뭐 그냥 진공중의 유전율로 나오니까 4파이 입실론 제로 R제곱분의 Q1. 그다음에 두 개 사이에 작용하는 힘은 4파이 입실론 제로 R제곱분의 Q1, Q2 이렇게 적어주면은 돼요. 그래서 그 내용에 담겨 있고 그 다음에 이거를 뒤에 나오는 내용이지만 여기서 쌤이 미리 한번 할게. 뒤에 할까? 혹시 전기력선의 수 우리 전기력선이란 게 뭐였죠? 눈에 보이지 않는 가상의 힘을 표현한 거지. 전기력선이. 그 전기력선의 총수를 N이라고 하고 이 전기력선의 총수는 입실론분의 Q라고 합니다. 입실론분의 Q. 즉 유전율이 입실론인 공간 안에 Q쿨롱의 전하가 있으면은 그 전하에서 나오는 전기력선의 개수는 입실론분의 Q개가 된다는 거야. 즉 예를 들어서 유전율이 5인 공간에 총 전하량이 100쿨롱인 전하가 있어. 그럼 그때 전기력선의 수는 몇 개일까? 20개요. 20개야.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뭐라고 하냐? 이것을 가우스의 정리라고 합니다. 가우스의 정리. 가우스의 정리라고 하고 또 가우스의 발산 정리라고도 해. 발산 정리. 이제 설명 듣고선 쌤이 다 적어주면 그 다음에 필기하세요. 그래서 이게 의미가 Q쿨롱의 전하를 감싸고 있는 폐표면을 이런 내용입니다. 즉 이렇게 축구공 같은 이런 구가 있어. 구. 여기를 할 때 원이랑 구랑 잘 구분해야 돼요.
원은 그냥 동그란 게 원이고 구는 축구공 같은 게 구야. 즉 이런 구 안에 q 콜론 개의 전하가 있다 치자. 맞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 안에 q 콜론 개의 전하가 있어. 그러면은 이 전하에 의해서 전기력선이 나오는데 전기력선은 표면에 어떻게 나오냐? 수평, 수직 어떻게 나와? 수직 아닌가요? 그렇죠. 수직이죠. 표면에 수직으로 나오죠. 네. 그다음에 이게 입체면이 아니니까 좀 어허. 그리기가 쉽지 않은데 이게 축구공이라고 생각하면은 축구공에 이렇게 표면이 있으면 이거를 그대로 뚫고 이렇게 나온다라고 생각하면 좋겠죠. 그래서 발산한다, 발산한다는 의미가 그런 뜻이야. 표면, 축구공 같은 표면을 뚫고 나온다, 직각으로 뚫고 나온다 생각할 때 그걸 발산한다라고 하는 건데, 이거 가우스의 정리, 가우스의 발산 정리라고 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다. 이게 뒤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과 연결도 돼 있고 이 자체적으로 묻는 문제도 많아. 가우스의 정리를. 네. 그래서 폐표면이라는 건 뭐냐? 폐표면은 그러니까 축구공 같이 표면이 다 덮여 쌓인 거 있지? 네. 안에 들어가면 못 나가는 거, 그런 것을 덮여 있는 표면이라서 폐표면이라고 부르는 거고, 그 안에 q 콜롱의 전하가 있을 때 그 전하에서 나오는 전기력선의 수는 입실론 분의 q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둬야 됩니다. 네. 그다음에 그러면 이 전기력선과 이제 전개의 세기와의 관계를 보면은, 보자, 여기다 쓰자. 전개의 세기는 단위 면적당 전기력선의 수야. 단위 면적당 전기력선의 수. 그렇기 때문에 총 전기력선 나누기 면적을 하면 되겠죠. 즉 1m 제곱의 공간 안에 1m 제곱의 면적에 전기력선이 얼마나 많이 나가느냐라는 거예요. 즉 10m 제곱의 공간에 전기력선이 1000개가 나가. 그러면 이거는 몇이 되겠어? 전기의 세기는 100입니다. 그렇죠. 100이 되겠죠. 그런 네.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위에서 필기해준 얘와 얘 사이에 그 관계에 되는 공식이 생깁니다. 전기력선의 수 N은 전개의 세기 곱하기 면적이 되겠죠. 네. 전기력선의 총수는 전개의 세기 2라는 게 단위 면적당 전기력선의 수니까 전개의 세기 곱하기 면적을 하면은 총 면적을 하면은 총 전기력선의 수가 나올 테고, 그럼 이게 입실론 분의 Q랑 같다는 거잖아. 위에 공식 보면은. 네. 그래서 여기가 아주 중요한데, 그럼 여기서 이제 이 부분을 보면은 2는 전기력선의 수는 입실론 S분의 Q도 되죠. 여기 이해됩니까? 여기서 보면은 이 S를 반대편을 보내면은 양옆에 S로 나눠주면 이렇게 되잖아. 그치? 네. 그럼 여기서 이제 또 나옵니다. 이 면적, 즉 문제가 9일 경우, 즉 동그라미 9일 경우 9의 면적은 몇입니까? 겉면적. 겉면. 9의 겉면적은 어떻게 뭐야? 4파이 R 제곱. 그렇죠. 4파이 R 제곱이고, 그러면은 여기서 2는 입실론 4파이 R 제곱분의 Q가 되지. 맞네요. 그러면은 이걸 정리하면 4파이 입실론 R 제곱분의 Q. Q가 되죠.
됐나요? 그래서 전개일색이 9에서 전개일색이 2는 4파이 입실론 R제곱분의 Q가 나오는 겁니다. 쿨롱의 법칙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동안은 그냥 그러니까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그냥 4파이 입실론 R제곱분의 Q구나 라는 거를 그냥 외웠잖아. 그치? 네. 근데 기사에서는 또는 대학교 수준에서는 이렇게 왜 이런 공식이 만들어졌는지라는 것을 좀 더 차원을 높여서 가우스의 정리부터 들어가서 설명을 해줬어요. 근데 뭐 사실 뭐 대학생들도 뭐 이런 거 아는 사람 잘 없어. 그냥 4파 입실은 R제곱분의 Q구나 이렇게 하지. 뭐 가우스의 정리부터 생각을 이어서 하는 사람들은 많지는 않을 거야 아마. 근데 공부를 하는 입장에서는 뭐 이거 자체로도 많이 묻는 문제이기 때문에 왜 이렇게 나왔는지 알아야 되고 또 이게 다른 이제 앞으로도 이제 뭐 구도체만 나오는 게 아니라 선전화도 있고 또는 면전화도 있고 이런 것들에 다 연관이 되는 원리라서 아주 중요합니다. 이 내용이 진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꼭 필기를 해놓고 잘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전기력선은 입실론분의 Q인데 1학년 때 이것도 선생님이 강조를 많이 했어. 전에 공무원 시험이나 이런 데서 많이 나왔고 전기력선의 수는 유전체 영향을 받지. 근데 유전체 영향을 받지 않는 게 있어. 눈에 보이지 않는 가상의 전기력을 선으로 표현해 준 건데 전속이라는 거 들어봤습니까? 전속도 많이 나옵니다. 전속이라고 해서 이 전속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얘는 푸사이라고 읽는데 푸사이. 근데 뭐 들을 일이 없어 사실. 뭐 푸사이 이런 말을 들을 일은 없고 그냥 전속이라고 많이 하지. 표현으로는 이렇게 삼지창 같은 걸 써요. 네. 근데 전속은 뭐랑 다르냐? 얘도 전기력선이랑 사실상 똑같아. 근데 다만 이 전속의 개수는 전하량이랑 똑같다고 봐. 즉 유전체의 영향을 받지 않고 Q쿨롱의 전하, 즉 100쿨롱에서는 100개만큼의 즉 100쿨롱에서는 100개만큼의 전속이 나온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전기력선이나 전속이나 눈에 보이지 않는 전기력을 선으로 표현을 해준 것이다. 근데 전기력선은 유전체의 영향을 받는 거고 전속은 받지 않는 것이다. 라는 거. 그냥 개념적인 거야. 이게 뭐 서로 다른 것도 아니고 어차피 눈에 안 보이는 거 어차피 눈에 안 보이잖아. 그치? 예.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냥 전기력선이란 개념도 설명한 거고 전속의 개념도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전속이랑 전기력선이랑 뭐가 다르냐 이런 것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 꼭 잘 필기를 해 두시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선 필기 못한 사람 마저 필기하고 내용 정리하면서 이해하고 우리는 10시 20분에 다시 이어서 합시다. 쉬는 시간인가요? 네, 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10시 20분까지 쉬고 쉬는 시간에 카메라 꺼도 되죠? 네, 잘 하고 이해 안 가는 부분 있으면은 얘기하시고요. 네. 네. 10시 20분까지 휴식. 여기까지 했던 내용 중에서 문제를 조금씩 보면은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보면 알겠죠? 1번은 보면 될 테고 풀어보세요. 1번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2번 이거는 거기 적어놔. 이건 조금 난이도 있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1장 배우고 이런 식으로 적어두세요. 이거는 1장 배우고 나서 풀어볼 만한 문제다. 이제 기능사랑 기사랑 조금 차별이 되는 문제지. 이 정도는. 조금 난이도가 조금 있는 문제들. 그 다음에 뭐 3번 같은 경우는 충분히 우리가
풀 수 있는 문제고, 그래서 1번 이런 건 풀어야 되는 거 1번 풀어야 되고 3번 같은 것도 풀어야 되고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도 별거 없죠. 이것도 풀어야 되고 5번도 별거 없고 6번도 별거 없죠. 그 다음에 7번도 별거는 없어. 똑같은 문제인데 다만 7번 같은 경우는 그러면 다 풀겠습니다. 7번 같은 경우는 공기 중에 있는 지름 2m의 구도체에 줄 수 있는 최대 전하는 몇 쿨롱인가 이런 문제인데 말이 좀 어려워서 그렇지. 그래서 공기의 절연 내력은 이렇게 줬어. 근데 얘를 왜 줬을까를 생각해보면 단위가 킬로볼트 퍼 미터지. 볼트 퍼 미터는 뭐의 단위라고 했습니까? 아까 전개요? 전개입니다. 전기 세기였죠. 2랑 똑같죠. 네. 그러면은 얘는 공기 절연 내력이란 것은 전개의 세기구나. 그러면은 이렇게 문제에서 2에다가 얘의 2가 들어갈 부분에 얘를 넣어주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풀어볼 만한 문제고, 그 다음에 8번 같은 경우는 그냥 개념만 좀 설명해 줄 테니까 이건 숙제로 풀어보고 내일 쌤한테 얘기해 주면 되고, 이 같은 문제는 8번은 자유 공간에서 정육각형의 꼭지점에 이런 거죠. 그래서 정육각형의 꼭지점에 동량, 즉 같은 양의 동질, 같은 질의 점전화 Q가 각각 놓여 있을 때 정육각형 한 변의 길이가 A라 하면 정육각형 중심에서의 전개색은 얼마냐? 이 중심에서 전개색이 얼마일까? 그냥 생각 한번 해보세요. 얼마일 것 같습니까? 여기 다 Q 쿨롱이 있다는 거예요.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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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그냥 생각을 하면은 전하가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서 이렇게 전개가 발산을 하지. 이렇게 네. 전개가 수직으로 표면의 수직으로 뚫고 나가죠. 전개가 넵. 전기력선이 그렇다고 네. 쳤을 때 보면은 정육각형이기 때문에 얘를 기준으로 뒀을 때 얘는 이렇게 올 테고 얘는 이렇게 올 테죠. 예. 얘는 이렇게 올 테고 얘는 이렇게 올 테고 얘는 이렇게 올 테고 얘는 이렇게 올 거야. 그러면은 얘랑 얘가 서로 크기가 같아요. 얘랑 얘랑 같고 얘랑 얘랑 같고 얘랑 얘랑 같죠. 넵. 즉 0이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즉 예를 들어 두 개만 있다고 보자. Q가 있고 Q가 있어 이렇게. 근데 그 가운데의 전개의 세기를 보면은 얘의 세기를 보면 얘는 이렇게 주고 얘는 이렇게 주니까 이 두 개가 같으니까 이 가운데서 힘이 0이 되는 거잖아. 네. 그거와 같은 개념입니다. 이 정육각형도 그렇게 보면 되고, 그다음에 9번 같은 경우는 얘도 볼트 퍼 미터지. 네. 코로나 방전이 3 곱하기 10의 6승 볼트 퍼 미터에서 생긴대. 즉 전개의 세기가 2는 3 곱하기 10의 6승까지 견딜 수 있구나. 이걸 최대로 보는구나 라고 풀면은 되는 거고, 10번도 이것도 그냥 풀 수 있는 문제. 10번은 뭐 일반적인 문제고 이렇게 됐고, 11번은 이거는 조금 이것도 어려운 편이죠. 어려운 편인데 이거는 그래도 여러분들이 풀 수는 있어요. 선생님이 원리를 설명을 해주면은 원점에, 근데 이거는 어제 직각좌표 배우고 XY 좌표에 있었고 직각좌표에 있었지. 네. 여기서 원점에 1쿨롱의 전하가 있대. 그 다음에 2, 0에 1, 2, 2, 0에
마이너스 2쿨롱의 점전하가 있을 때 전개의 세기가 0인 부분은 어디냐라는 얘기죠. 그쵸? 그러면은 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에 1쿨롱이 있어. 그럼 1쿨롱의 전하는 사방으로 이렇게 전기력선을 뭐 안 그랬지만 이런 식으로 내뿜겠죠. 전기력선을. 근데 점 2-0에 즉 x가 2고 y가 0인 지점, 이 지점에 마이너스 2쿨롱의 점전하가 있을 때 얘는 전기력선을 마이너스니까 땡기는 쪽으로 이렇게 생기겠지. 이런 식으로 생기겠죠. 네. 그러면은 어떤 부분에 얘는 일단 1쿨롱이야. 얘는. 그리고 얘는 2쿨롱이야. 그러면 힘은 누가 더 세? 2쿨롱이요. 2쿨롱이 더 세겠죠. 그러면은 전하는 어느 곳에 있을 때 0이 될까? 생각을 했을 때. 이런 데 있을 때 0이 될 수 있을까? 쉽게. 아니요. 이런 데는 없습니다. 분명히 이 선, 잡혀 있습니다. 같은 선상 어딘가에는 그런 부분이 있을 거야. 네. 그래서 이거를 잘 생각을 한번 해보고 풀어보세요. 어느 지점에 있을 때 0이 될지. 이거는 조금 어렵긴 해도 생각을 해보면은 풀 수 있는 문제다. 이건 난이도는 그래도 조금 있는 문제다. 그다음에 12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풀 수 있는 문제고, 이런 건 그냥 뭐 일반적인 기능사에 나왔던 문제 수준이라서. 그다음에 13번도 기능사에 나오는 수준. 그다음에 14번 같은 경우는 1장 배우고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왜냐면 벡터의 개념이 들어가기 때문에 뭐 대충 봐도 아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정확히 알려면은 1장을 보고 배우는 게 도움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15번은 이거는 난이도가 이것보다 좀 더 있지. 근데 아까 쌤이 설명했던 원리를 가지고 보면은 풀 수 있습니다. 진공 중에 반지름이 A미터인 굳이 원이 아니라 구입니다. 표면 전하 밀도가 즉 표면에 있는 전하 밀도가 시그마래. 시그마 이건 뒤에 나옵니다. 시그마 이제 나 배울 건데 시그마라고 있고 쿨롱 퍼 미터 제곱이야. 즉 면전하 밀도야. 그냥 단위 면적당 전하량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단위 면적당 전하량 일 때 도체구 표면의 전개의 세기는 얼마냐? 도체구 표면의 전개의 세기, 표면에서의 전개의 세기는 얼마냐? 라는 내용이죠. 이거 아까 쌤이 했던 도체구 표면이니까 전개의 세기 2는 아까 마지막 입실론 S분의 Q 기억합니까? 네. 마지막 필기에 썼던 내용 중에서 2는 입실론 S분의 Q에 있었지. 근데 그 도체는 보통 S가 4파이 R제곱이니까 그렇게 했던 거고, 여기서 입실론 S를 그대로 쓰고 이 Q 대신에 이 문제에서는 이 시그마를 쓰고 시그마는 단위 면적당 전하량이야. 그럼 총 전하량은 뭐가 될까? 총 전하량은 시그마 곱하기 면적. 그쵸? 시그마 곱하기 면적이죠. 그러면은 면적끼리는 서로 사라지니까 입실론분의 A가 되겠죠. 여기서는 진공중이라고 했으니까 입실론 제로분의 시그마가 되겠죠. 그래서 입실론 제로분의 시그마가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15번 같은 경우는 개념을 제대로
그 가우스의 정리를 제대로 이해를 못하면은 어려울 수 있지만 가우스의 정리를 이해를 하면은 풀 수 있는 수준이다라는 거. 그래서 쌤이 동그라미 친 것들은 숙제로 그냥 풀어도 될까 아니면 지금 몇 개 풀어볼래? 과제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어? 과제로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그래 이거는 과제로 한번 풀어보세요. 넵. 네, 과제로 풀어보고 어제 공부는 스스로 의지가 있어야 하는 거니까 뭐 풀어보고 다시 앞장으로 넘어가서 선생님, 이게- 16번 어떻게 할까요? 16번은 앞에 배우고 나올 겁니다. 네. 이제 벡터 하나요? 응? 이제 벡터 배우나요? 아니? 아직 여기 안 나갔잖아. 어디 하죠? 아까 필기했던 데 이어서 32페이지. 네. 지금까지는 지난 시간에 한 건 사실상 기능사에 나왔던 거 플러스 가우스 정리 정도만 새로 본 거고 이제 여기서부터가 실제로 좀 기사에서 나오는 조금 기능사에서 안 다루는 부분들이에요. 그러면서도 중요한 부분이죠. 일단 우리는 그동안 이런 구에 의한 전하량이 만드는 전기력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이제 여러 가지 도체 모양에서 전개의 세기를 구할 거야. 이제 종류가 좀 늘어나는 거지 이제. 그동안은 우리가 이 구도체를 많이 다뤘어. 계속 지금까지. 근데 이게 이제 몇 가지 또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우리가 다뤘던 점 또는 구도체는 그냥 점전화, 큐쿨롱 이렇게 썼죠. 근데 이제 직선도체가 있어. 종류가 몇 개 있어. 직선도체, 그 다음에 면도체, 그 다음에 이런 최적을 갖는, 부피를 갖는 이런 도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마다 어떻게 다른지를 좀 다뤄, 기사에서는. 그래서 거기서 그 것들마다 사용하는 용어들이 좀 있는데 일단 이런 선에서는 선전하 밀도라는 걸 씁니다. 선전하 밀도. 선전하 밀도. 즉 단위 미터당 전하가 얼마나 있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쿨롱 퍼 미터가 되는 겁니다. 즉 선전하 밀도가 예를 들어 10m 길이에 10,000쿨롱이 있어. 전하량이. 그러면은 L은 선이니까 라인이죠. 라인. 네. 그래서 로 L인데 이건 로라고 있고 로 L이라고 있습니다. 선전하는 로 L 해서 선전은 몇이 될까요? 그럼 이거는 천이요. 10분의 천입니다. 그렇죠. 1000이 되겠죠. 네. 1000 쿨롱 퍼 미터. 그래서 선전하 밀도는 단위 길이당 전하량을 말하는 거다. 그 다음에 아까 또 나왔었던 이런 면전하 밀도는 로우 S를 씁니다. 로우 S. 그 또는 아까 했던 것처럼 시그마를 써요. 시그마. 그래서 이런 로우 S 대신에 시그마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얘는 단위 면적당 전하량이 얼마나 되냐. 즉 4m 제곱의 공간에 200쿨롱이 있어. 그러면은 면전하 밀도는 200 나누기 4가 돼서 50 쿨롱 퍼 미터 제곱이 되는 거죠. 단위 면적당 존재하는 게. 그 다음에 최적은 부피를 말하는 거야. 부피, 공간. 그래서 얘는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깊이까지 해서 이 부피를 구하는 건데 최적 전하 밀도는 로 V라고 합니다. 로 V.
그래서 쿨롱 퍼 미터 세제곱, 즉 이 공간 안에 예를 들어 미터 제곱 세제곱 공간 안에 200 쿨롱이 있다. 그러면은 단위 최적당 전하량이 또 50 그쵸 쿨롱 퍼 미터 세제곱이죠. 그쵸 이렇게 되는 결국 거죠. 근데 그 단위만 달라진 거 아닌가요? 다 비슷한데? 맞습니다. 단위만 달라지는 거지. 그리고 앞에 붙는 이름도 좀 다르고 로 L, 로 S, 로 V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면전하는 주로 시그마라고 많이 쓰고 어려울 건 없죠. 네.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는 조금 이제 어떤 모양이냐에 따라서 전개 세기가 다 바뀌어. 근데 다 외우면은 힘들어요. 외울 수가 없어. 너무 많아서.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까 쌤이 알려준 가우스의 정리를 기본으로 생각을 해서 공식을 기억해내거나 외우는 게 도움이 돼. 그리고 그냥 외울 거는 외워줘야 되고. 그래서 1번 같은 경우는 원형 도체 중심에서 원이다 원. 구가 아니야 원이야. 원형 도체 중심에서 직각으로 R미터 떨어진 지점의 전개의 세기. 즉 근데 여기 보면은 로 L이라고 돼 있지. 그리고 쌤 앞에 안 적었다. 얘는 여기다 하나 더 적어놔라. 선전화 밀도는 얘도 많이 써. 얘를 남다라고 합니다. 남다. 선전화 밀도라고 해서 이렇게 남다라는 기호도 많이 써. 람다. 좀 헷갈리네. 람다. 뭐 남다. 이렇게 해서 선전화 밀도를 많이 쓴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렇게 기호가 나왔죠. 이런 기호가 선전화 밀도의 기호가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즉 선전화 밀도라는 것은 즉 전하가 어디에 있냐? 얘를 따라서 이렇게 전하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선전화 밀도를 적겠지? 그래서 단위 길이당 전하량이 있다. 근데 이 선 전하가 이렇게 동그란 선이 있고 원이 있고 동그란 선으로 된 원이 있고 그 중심부터 거리 R만큼 떨어진 지점에서의 전개의 세기가 얼마냐라는 건데 이거는 계산하려면은 원리부터 하려면은 적분을 들어가서 겁나게 복잡합니다. 이게 쌤 임용 시험 칠 때 이런 거 나오거든. 어떻게 되는지 구하시오. 그러면은 한 2페이지 나와. 2페이지. 적분을 한 2페이지 하면 나와. 그 원리 다 풀어야 되거든. 근데 너희들은 그럴 필요 없이 그냥 공식을 외우는 게 좋다. 이거는 그냥 암기인데 이거는 일단 암기. 나중에 암기. 당장은 너무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나중에 암기. 어차피 쌤이 자기학을 너희한테 수업을 하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거는 지금 당장 봐야 될 것과 보지 말아야 될 것들을 분리를 시켜주고 최소한 너희들이 봐야 될 것들 먼저 볼 수 있게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나중에 봐라. 조금 있다가. 그 다음에 지금 당장 너희들이 좀 봐둬야 될 만한 것들은 이런 겁니다. 구도체의 전개 세기. 구도체. 구라는 것은 원이죠. 원이 아니라 축구공 같은 거죠. 구. 자, 구도체 같은 경우는 구도체의 전개 세기는 이게 두 가지가 있어. 도체 내부에서의 전개는 일단 이 두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도체 내부에 전하가 없는 경우가 있고 도체 내부에 전하가 고르게 분포된 경우가 있습니다. 케이스가 두 개야. 케이스가 두 개. 근데 일반적으로는 도체 내부에 전하가 없는 경우를 더 많이 해요. 그래서 도체 내부에 이런 축구공 같은 건데 이 축구공의 표면에만 전하가 있는 거야.
그럴 경우에는 도체 내부의 전개의 세기는 몇이래? 몇이라고 합니까? 0입니다. 네, 0이죠. 0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가 이게 도체 내부에 전하가 없는 경우는 도체 내부의 전개 세기는 0이다 라는 거 중요한 내용이에요. 근데 도체 내부에 전하가 고르게 분포된 경우라고 하면 그 내부에서의 전개의 세기는 4파이 입실론 제로 A 3승분의 QR1이다 라는 내용이에요. 자, A 3승은 이 A라는 것은 가운데에서부터 표면까지의 거리가 이 A입니다. 그 다음에 이 R1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지점, 예를 들어 내가 이 지점에서의 전하량을 이게 표면이죠. 표면이고 이게 내부 정중앙이죠. 전하가 없을 경우 이 부분에서 전개의 세기 몇이라고 했어? 0. 0. 이 부분에서도 0. 0. 여기서도 다 0이죠. 예. 근데 전하가 골고루 분포된 경우라면 이 지점, 즉 여기까지가 R1이라고 했을 경우 그때 이 지점에서의 전개의 세기는 4파이 입실론 제로 A 3승 즉 반지름의 세제곱분의 QR1이다 라는 거. 그래서 이것도 실제로 나중에 외워야 되는 거죠. 그냥 나중에 외우는 거. 나중에 외워. 이 정도는 또 확실히 나중에 외우는 거는 원리만으로는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은 쉽습니다. 도체 표면에서의 전개는 우리 전개의 세기 뭐야? 4파이 입실론 R제곱분의 Q죠. R제곱분의 Q에서 거리가 그냥 반지름이 되는 거니까 4파이 입실론 A제곱분의 Q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더 바깥에 즉 여기 얘 같은 경우는 얘부터 얘까지 거리가 R2죠. R2 즉 그럴 때는 4파이 입실론 제로 R2의 제곱분의 Q가 되는 거죠. 얘랑 사실 똑같은 거지. 이해되니? 쌤, 뭐가 똑같다고요? 그러니까 원리는 다 똑같다고 지금 아. 2번이나 3번이나 4파이 입실론 R 제곱분의 Q라는 원리는 똑같다고. 근데 이 R이 표면일 경우는 거리가 당연히 뭐가 돼? R이 A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 거리가 A다. 그리고 근데 여기까지 거리는 R2인 거고, 그렇지? 그래서 R 자리에 A가 들어갔냐, R2가 들어갔냐만 다른 거지. 원리는 똑같다. 그래서 특별하게 외울 건 없다라는 거고. 그래서 아까 했던 이런 부분들 잘 기억해두고 나중에 외워야 될 부분들 잘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많이 나오는 거지 이것도 무한장 직선 도체에 의한 전개 세기 중요합니다. 무한장 직선 도체 길이가 끝이 없다는 거지. 무한장 직선 도체에 의한 전개 세기는 2파이 입실론 R분의 로 L인데 얘도 원리를 알면은 공식을 특별히 외우지 않아도 돼. 즉 우리가 가우스에 정리할 때 N은 ES는 입실론분의 Q였죠. Q. 네. 그러면은 여기서 E는 입실론 S분의 Q가 되죠. 예. 그러면은 선 같은 경우는 얘 같은 경우는 얘를 펴봐 한번 쭉 펴. 돌돌돌 말아놨던 것을 이렇게 폈다고 생각하자. 그러면은 이 길이는 L이 될 테고 얘는 몇이 될까요? 이 반지름이 R이라고 하면 2파이 그 2파이. R 2파이 R. 그쵸? 2파이 R이죠. 네. 예.
2파이 R입니다. 그러면은 전하량 Q 입실론 면적에다가 뭐 주면 2파이 돼요? RL입니다. 그렇죠. 2파이 R RL이요. L이죠. 네. 2파이 RL입니다. 그때 우리가 아까 로 L이란 걸 배웠죠. 로 L. 네. 로 L은 뭐예요? 총 길이, 단위 길이당 전하량이죠. 네. 네. 그러면 즉 L분의 Q란 말이야. 즉 L분의 Q지. 그럼 이거를 바꿀 수 있죠. 아, 2파이 입실론 R분의 로 L이 사라지네요. 아닌가? 정리하고. 그래서 뭐 아, 맞네. 이렇게 되죠. 네. 이해됩니까? 그게 얘인 거야. 이것도 원리를 기억하면은 조금 외우기가 수월합니다. 원리를 기억하면. 처음에는 너무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헷갈려. 아무리 외워도. 근데 원리를 알면은 조금 수월해. 그리고 본인이 유도를 또 해보면은 기억해낼 수도 있고. 그리고 이런 선도 마찬가지로 이런 선도 이렇게 통이 있으면은 이 표면에 전개가 이렇게 뚫고 나간다는 거, 수직으로 뚫고 나온다는 걸 생각하면 돼요. 쌤이 뭐 3차원적으로 좀 그리기가 사실 좀 힘들어서 그렇지만 이렇게 뚫고 나온다, 수직으로 뚫고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습니다. 선이든 면이든 뭐든 그냥 그 표면에 이렇게 쓰면은 이걸 뚫고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야. 당연히 이렇게 동글동글 하면은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가겠죠. 뚫고 나오면은. 그래서 전개는 표면에 수직으로 발산한다라는 내용을 기억해 두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원주 도체에 의한 전개 세기. 그래서 이것도 케이스가 좀 있지. 일단 도체 내부에 전하가 없을 때는 무조건 뭐야? 0입니다. 위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그 다음에 도체 내부에 전하가 고르게 분포된 경우는 이거는 뭐 나중에 필요하면 외우고 나중에요. 이건 전하가 고르게 분포된 경우는 나중에 필요할 때 2파이 입실론 a제곱분의 로엘 r1 나중에 필요할 때 외우는 걸로 하고 그 다음 페이지에 넘어가면 도체 표면에서는 거리가 a니까 2파이 입실론 a분의 로 l이 되고 도체 외부에서는 거리가 r2니까 2파이 입실론 r2분의 로 l이 되죠. 똑같죠? 앞에랑. 네. 네. 그래서 원리는 똑같다. 좀 외울 거는 많지 않다. 이렇게 보면. 그다음에 5번은 이것도 중요합니다. 많이 나옵니다. 무한 평면 도체에 의한 전개세기. 평면이야. 무한 평면이야. 무한 평면. 근데 거기에 단위 면적당 전하량이 있죠. 로 S가 있습니다. 단위 면적당 전하량 로 S가 이렇게 있다. 그때 이 평면 같은 경우는 전하가 어떻게 되냐면 양옆으로 발산이 됩니다. 특징이야 얘는. 양옆으로 이렇게 발산이 된다. 양옆으로. 종이가 있으면은 이게 이 안에 전하가 양옆으로 이렇게 발산이 된다는 거야. 양옆으로. 네. 그러면은 근데 그동안은 한쪽으로만 발산을 했지 내부가 없으면은 외부로만 발산을 했잖아. 그치? 네. 근데 이제는 양옆으로 발산을 하는 거야. 양옆으로. 이럴 경우는 E는 E입실론분의 로 S라고 기억을 하면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N은 ES는 입실론분의 Q 이렇게 했을 때 E는
입실론 S분의 Q 했을 때 이게 기본 원리죠, 전개. 근데 여기서 지금 면적이 어떻게 된 거야? 양면이니까. 네. 양면이니까 2. 2가 붙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입실론 S분의 Q가 되는 거고, S분의 Q가 뭐야? P 로우 S요. 그지, 로에스랑 같죠. 그러니까 얘는 이 입실론분의 로 S가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공식이 2입실론분의 로 S가 된다. 근데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 얘는 다른 건 그동안 다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전개의 세기가 어떻게 됐어? 줄어들죠? 네. 왜냐면 분모에 다 거리가 멀어져. 들어가니까. 네. 근데 얘 같은 경우는 거리가 있어 없어? 없어요. 없죠. 그게 제일 중요한 내용이에요. 거리와 무관하다. 거리와 무관하다. 그래서 보통 평등 자장 뭐 이런 얘기 들어봤을 거야. 평등 자장. 자기장이 크기가 변하지 않는 평등 자장 이런 얘기를 한 번씩 들어봤을 건데 이런 경우가 똑같 그런 겁니다. 즉 A 지점에 있나 B 지점에 있나 C 지점에 있나 자기장의 세기가 전기장의 세기가 똑같다. 네. 똑같다. 그래서 이런 걸 평등 자장이라고도 하고 거리와 상관이 없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다음 그 밑에는 두 개의 무한평면 도체 내부의 전개색인데 얘 같은 경우는 한쪽에는 플러스만 있고 한쪽에는 마이너스만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아까는 한 면만 있었지만 이제 두 면 있지. 네. 그러니까 얘는 위에 곱하기 2를 해줘서 입실론분의 로 S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원리만 생각하면은 외울 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냥 기본적인 구에서 한 개, 그 다음에 선 한 개, 그 다음에 면 한 개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임의 모양의 도체의 표면 전개에서는 얘도 입실론분의 로 S다. 임의 모양에서는. 이렇게 하면은 크게 외울 건 딱 세 개지. 구, 선, 평면. 면 이렇게. 이 정도 기본 원리를 가지고 상황에 따라서 조금 차별화된 내용들만 원리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풀 수 있는 문제들이다 라는 거. 자, 여기까지 풀었으면은 문제 45페이지 필기했으면 45페이지에 부터 해서 15번부터 15, 16, 17 20번까지만 풀어보세요. 그리고 금방 풀 거야 아마.